네, 안녕하세요.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재소전화의 그 기능 또 어떻게 보면 좀 막강한 효력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실제 이제 그 제가 다룬 그 사례 중에서 재소전화를 저희들이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소전화가 뭐 성립되고 또 재소전화에 따라서 뭐 집행되고 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재소전화에 성립된 재소전화를 임차인 쪽에서 이제 그 잘못됐다라고 이제 재판을 해서 재판을 해서 다투고 또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재소전화가 참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있는 제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새삼스럽게 느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재소전화에도 역시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성립된 사건인데 성립된 경우인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잠깐 보시면은 먼저 뭐 임대차 목적물,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옛날 임대차 계약서고요. 쭉 2012년부터 한 10년 가까이, 지금이 22년이니까요. 한 10년 가까이 계속 지속되어 온 이런 임대차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뭐 3억, 월임료는 뭐 이렇게 2012년도 한 해는 3천만 원, 2013년도부터는 또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금액이 높은 임대차죠. 그 다음에 원상 변경 및 뭐 전대 금지, 또 계약 해지, 또 명도 의무 이래가지고 쭉 일반 임대차 계약서처럼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요 좀 그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특별한 부분은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차인이 명도 안 하는 경우, 그때는 명도해야 될 날로부터 그 월임료의 2배, 기존에 만약에 3,200을 내왔다라고 하면은 페널티로 3,200을 더 내기 때문에 6,400을 부담하는 이런 손해배상 약정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서에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 부분이 나중에 또 재판에서 또 그 집행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고요. 또 12조의 그 재소전화의 부분이라 재소전화에 관련된 부분을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재소전화를 밟기로 한다, 재소전화를 하기로 한다 이런 부분과 별도로 재소전화의 조항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도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조금 이제 약간 임대인이 신경을 쓴 부분인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송 대리인을 재소전화를 위한 소송 대리인을 소개할 수 있고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해야 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재소전화를 위한 소송 위임장에 기명 날인 등 재소전화에 필요한 서류를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까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실무상으로 보면은 그 재소전화를 서로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재소전화를 하기로 하고 합의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재소전화에 하면은 내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재소전화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과연 뭐 임대인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같이 재소전화를 많이 해본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 임대차 계약 그 작성할 때도 사실은 제가 이제 관여를 좀 했거든요. 임대인하고
오랜 동안의 어떤 우리 고객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제가 자문을 해서 이 재소전화를 해야 된다. 만약에 하지 않을 때는 요런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절차적인 부분까지도 상세히 이제 담아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재소전화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요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이제 재소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했고요. 보시면 신청인, 피신청인,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 신청인은 이제 제가 담당을 했고요. 저희 법무법인 드가에서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피신청인은 아까 임대차 계약서에서 이제 소송 대리인을 소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개한, 항상 많이 하는, 저희들이 재소전화를 임대인 쪽에서 이제 주도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그런 관계에서 좀 이렇게 잘 협조가 잘 되는 어떤 변호사, 이런 어떤 부분을 소개를 했고, 그 부분이 그 소송 대리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대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재소전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소송 복대리인 해서 유모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화해 조서에는 소송 대리인도 나와요. 피신청인의 소송 대리인 해서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되고 그냥 복대리인 표시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아마 조서상의 어떤 미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청 원인, 그다음에 화해 조항 해서 언제까지 명도한다 해서 2020년, 이게 이제 아까 12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임대차인데 여러 번 반복 갱신되다가 결국 마지막에 2020년 4월 5일까지 명도한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 다음에 나갈 때 이제 보증금 반환 받는 조건으로 나간다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이제 그때 좀 올라서 3,600만 원, 그 다음에 또 3,8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연체액이 3기 이상이 되게 되면 뭐 해지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대차 계약이 있었던 이걸 이행하지 않을 때, 1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이제 계약이 종료됐는데 명도하지 않을 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명도가 안 될 때는 2배, 올인율 2배 낸다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네. 그렇게 됐죠. 운송복구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재소나이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이 정해진 날짜가 20년 4월이었죠. 20년 4월이 됐는데도 임차인이 이제 나가주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소송 자체는, 사건 자체는 차임이 2020년 4월이 만기인데, 2020년 4월 직전에 차임이 3번 이상 연체돼가지고, 계약을 이제 임대인이 해지를 했는데, 마침 이제 임대차 기간 만기가 20년 4월이기 때문에 그냥 그 무렵에 나가라라고 이제 임대인은 요구를 했는데도 임차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명도를 거부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임차인은 그 건물 전체를 빌려서 병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사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명도가 안 돼서 명도가 안 되니까 임대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이제 재소전화를 가지고 집행을 신청을 했습니다. 강제 집행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환자들이 입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명도를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집행관들이 명도를 되게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행 신청을 했는데 일반 뭐 장사하는 그런 식당이나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을 생각해서 집행관들은 좀 이렇게
환자의 어떤 이송 계획, 입원 계획 이런 부분까지도 채권자가 좀 대책을 세워서 뭐 계획을 좀 보완하라, 계획서를 내라 이런 식의 자꾸 이제 미적미적하는 사실 뭐 건물주가 뭐 환자를 어떻게 이송하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그 어떻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행관은 그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상사 이런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자꾸 임대인한테 이제 그런 걸 요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임차인의 자진 명도 시간을 조금 줌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그 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 프레셔를 가하고 함으로써 자진 명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시간이 지나면은 집행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임차인이 그 재손화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 소송은 이제 주운재심 소송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시죠. 그 소송 끝에 이제 판결이 났죠. 판결이 났고요. 이게 보시면은 사건을 재소전화해 해가지고 준재심 사건입니다. 준재심 사건. 준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결론이 이렇게 났었는데요. 이게 재소전화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판결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판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재소전화에 확정된 판결을 다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심이라고 하는 제도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뭐 판결의 무효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생각하기가 힘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확정된 판결을 다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재심인데 재소전화에 같으면은 판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된 재소전화를 다투는 방법은 준재심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 방법은 역시 재심에 있는 사유와 거의 비슷하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게 확정된 재소전화를 다툴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제도화가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도 재소전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준재심 소송을 하면서 지금 어떤 청구를 했냐면은 그 임대차 계약서에 이제 그 임대인 쪽에서 임차인 그 소송 대리인을 소개할 수 있고 임차인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비를 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소송 양쪽 대리라고 그래서 그 임대인 소송 대리인이 사실은 또 피신청인 임차인 소송 대리도 같이 겸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논리 구성을 해서 그래서 재소전화에는 취소돼야 된다. 준재심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제 이론 구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임차인 주장은 약간 무리가 있죠, 사실.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불구하기 때문에 소개를 받아서 이제 본인이 그걸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저 사람을 소송 대리인으로 하겠다라고 받아들였고, 그게 2012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던, 임대차가 갱신되면서 계속 재소전화를 했기 때문에 한 3-4차례 이상 반복되어 왔던 행위고, 또 지금 마지막에 재소전화에 됐던, 재판 대상이 되는 이 재소전화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개를 받아서 본인이 승낙을 했던 경우고, 또 심지어는 그 소송 대리인에 우리가 공증을 한다고 하는데, 인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인증까지 다 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소전화가 임대인이 그냥 끌고 가서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했다, 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기 때문에 지금 경우 같은 경우죠. 그래서 임차인의 소송 대리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계약서에다가 소송 위임장 이래 해서 계약서에다가 받아오는 정도로 하지 않고, 보통의 법원들은 그거를 공증사무실 가서 인증을 받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직접 그 소송 위임장에다가 날인하고 그걸 법률사무소 가서, 공증하는 법률사무소 가서 인증을 받아오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 그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시비가 안 되도록 미연에 좀 방지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중앙지방법원도 예전부터 이제 그런 소송 위임장에 인증받아오는 그런 그 절차 이런 부분을 확고히 하고 있는 데인데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임대인 소송 대리인, 저희 임대인 쪽에서 소개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라고 하는 소송 위임장에 임차인이 직접 그 사인하고 공증까지 해서 만들어졌던 거죠. 위임장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다툴 만한 거리가 사실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소송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소송 결과는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준재심, 임차인의 준재심 청구 이런 부분이 기각됐습니다. 그 사유는 결국 아까 쌍방대리 임대인 쪽 재소전화에 신청한 임대인 쪽의 소송 대리인이 임차인 쪽 피신청인 소송 대리까지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소송 위임 관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이렇게 기각을 하면서 이렇게 소송 위임장에 공증까지 다 하고 본인이 다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렇게 준재심 청구가 이제 기각됐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은 지금 1심 또 2심까지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지금 아까 이제 집행은 사실은 이제 그 집행관들이 이렇게 병원의 집행을 상당히 그 뭐랄까요, 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뭐 환자들이 있는데 집행 들어가게 되면 뭐 불상사, 예를 들면 환자들이 놀래서 뭐 이렇게 뭐 다친다거나 쇼크가 온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너무 크게 봐가지고 어쨌든 집행이 계속 재판되는 도중에서도 계속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임대인으로서는 참 답답했죠. 이게 차임 연체도 되고 또 기간도 만료되고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또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된 그런 임대차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줄 법한데도 그걸 임차인이 그 명도를 거부하면서 계속 저렇게 버티기를 일관하니까 집행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마침 그래도 그 임대차 계약서상에 그 명도를 안 할 때 2배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페널티 조항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침 또 재소전화에서 그 화해 조항으로 딱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 3,600 그 임대료를 받다가 지금 명도를 거부하면서 2배인 7,200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재판이 1년, 2년 이렇게 계속 그 지속되면서 그 과정에 임대인으로서는 그 월 7,200을 청구하는 그런 그 집행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손해를 만회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보십시오. 지금 요거거든요. 명도가 안 될 때는 실제 명도한 날까지 월 차임 2배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해서 이게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임대인은 계속 그 병원의 그 뭐랄까요, 급여, 보험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진료하고 나면은 공단에서 나오는 그 의사에게 주는 급여가 있거든요. 보험급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해서 추심해가지고 월 7,200이라고 하는 금액을 계속 추심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월 차임의 2배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재소전화해로 안 됐더라면, 임대차 계약이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갔더라도 재소전화해로 안 됐더라 그러면은 그 7,200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텐데
마침 임대차 계약에 있는 내용대로 그거를 재손화에 그대로 잘 넣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명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7,200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재손화에 안 들어가고 그냥 임대차 계약서에 남아있다,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아예 빠져 있으면은 더 낭패죠, 사실은. 임대차 계약서에 빠져 있으면은 약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명도가 지연된다고 해서 그 임대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배상 이런 부분을 훨씬 많이 청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재소존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명도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지금 병원 같은 이런 건물 이런 거고, 또 심지어는 그 대중 사우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대중 사우나. 예, 그거는 뭐 어떤 안전의 위험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A라는 임차인, 사우나를 하는 A라는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집행을 하러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그 각종 그 전대차가 많아요. 이발소, 뭐 사우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발소, 그다음에 뭐 구두 닦기, 그다음에 때밀이 이런 식의 그런 마사지 이런 부분에 그 전대차들이 많아서 그 전차인들 때문에 명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에도 명도 지연될 때 어떤 페널티, 지금처럼 월임료 2배 이런 식의 페널티를 적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페널티 임대차 계약서에 적어진 그 페널티를 재소존화에 이렇게 채무 명의화해서, 다시 말하면 집행할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야만 그게 이렇게 명도가 지연되는 도중에도 그 채무자에게 그 경매를 한다든지 또는 압류 추심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 임대차 계약서에 안 들어갔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갔더라도 재소존화의 그 2배 부분이 기재가 채무명의화가 안 됐다면 지금 임대인으로서는 꼼짝없이 이제 그냥 답답하게 땅만 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왜 집행관들이 자꾸 저렇게 미적미적거리고 자꾸 채무자한테 기회를 주면서 또 임대인한테는 왜 이렇게 자꾸 뭐 환자 이송 계획을 세우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답답해 할 텐데요. 근데 이제 그게 엄연한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집행관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나게 되면은 책임 소지 이런 부분에서 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자꾸 이제 집행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월차임 2배 같은 부분을 조금 임대차 계약서에 적어두고 또 그 부분을 재소존화에 그대로 채무 명의화 해가지고 그걸 집행할 수 있도록 해둬야만 이렇게 지금 이런 사태에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관여를 해왔던 임대차 계약이고 임대인과도 오랜 친분이 있는 경우인데 그동안 쭉 이렇게 뭐 몇 번 갱신 끝에 갱신하다가 별 탈 없이 그나마 잘 이렇게 법으로 안 가고요. 재소존화에만 해둔 상태에서 몇 번 갱신을 해오다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게 참 재소존화의 그 효력이란 것이 파워라는 것이 참 생각보다 크구나.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잘해야겠지만 임대차 계약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재소존화로 잘 바꿔서 나중에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틀을 정확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새삼스럽게 느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